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김준경입니다. 지난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계에서는 전인교육 측면에서 미국의 봉사학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1995년도부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를 내신 성적에 반영하고 또 대학 입시 전형에까지 반영하도록 이미 제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수십만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봉사 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자원봉사 교과를 필수화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자원봉사 활동의 증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물론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기관들에게 많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는 GBC 기남방송과 평택 포럼이 주최하고 평택시 교육청, 또 평택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후원하였으며 경문대학과 벼룩시장이 협찬한 토론회로서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직접 봉사를 체험한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선생님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토론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학생 토론자들이 각자 자기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 RCI 단장 임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고등학교 기숙사 봉사팀의 팀장인 이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품앗이 봉사단 봉사신문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은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한 4명의 학생들과 함께 두 분의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방효업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효업 선생님께서는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자원봉사 동아리 품앗이 봉사단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이신 김범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범수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자원봉사론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자원봉사에 관한 여러 가지 교재도 조술하시고 KBS 방송국 등 자원봉사에 관련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평택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자원봉사 동아리 품앗이 봉사단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대답들과 의견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대학교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는 하나는 그냥 관공서 쪽에서 서류 처리하면서 시간을 채우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평택시 물줄기 탐사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제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했던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공서에서 했던 거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거여서 그런지 그 뒤에
봉사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거기에는 업무 보조하면서 그런 봉사활동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시간만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다지 보람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학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내신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요. 별로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다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뭐 쉬운 일을 찾아서 그냥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해요. 저도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시간 다 채우고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인터랙트라는 부서에 들어와서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그렇게 재미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자원봉사하라고 해서 거기 가면 막 어른들이 뭐 열심히 일시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친구랑 나가라 그러더니 땡볕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통북청 풀 뽑으라 그러셨고요. 3시간 풀 뽑고 3시간 30분 받았는데요. 약간 영아원하고 이렇게 3살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 고3 올라와서는 별로 못했는데 고2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애들이 정말 사랑에 굶주리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만 가면 막 되게 안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걔네들을 떼어놓고 올 때면 걔네들이 굉장히 막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과 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 자원봉사 하면서 정말 그런 보람 같은 걸 느끼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공서 청소나 아니면은 시청이나 뭐 복지회관 같은 데서 뭐 서류 정리나 청소 같은 거는 시간도 많이 주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장애자 시설 같은 데는 할머니들 이렇게 나는 냄새나 장애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거두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해서 많이 찾아가지 않아서 정말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봉사활동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몇 분 하다가 봉사활동 시간을 더 얹어받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 봉사활동이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연히 시간만 채우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아빠가 경찰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채우려고 제가 봉사활동 1시간보다 아빠한테 부탁드려서 1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봉사활동은 제 개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그렇게 막 채우라고 강요하고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저희 동아리에서 해무로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월드컵에 대한 홍보하고 동시에 평택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평택을 홍보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평택을 홍보해드리면서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에 월드컵을 이렇게 홍보해드렸더니 평소에 뭐 쓰레기 처리장이나 그런 데 가서 점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보다도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 하기 싫다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점점 흥미로워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체험했었습니다. 자원봉사 이렇게 할 때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시청이나 뭐 소방서 같은 데는 뭐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만 있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자원봉사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을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르쳐줘 갖고 그런 이렇게 여러 곳 많이 가서 이렇게 봉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학교에서 시간을 채우는 거라 의무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그래도 아이들한테 더 마음이 가고 거기서 정도 많이 들어서요 봉사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애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서부터가 우선 몇 시간을 정해서 딱 하라는 이게 딱이라는 그런 정해진 시간을
그렇게만 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하라는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에만 딱 맞춰서 하지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이들을 먼저 습득을 시킨 다음에 스스로 아이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60시간 딱 하라 이거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우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에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고등학교 실정으로는 아직 그런 점수를 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본 결과 느낀 거지만 거기 저희가 봉사활동 가는 데 있는 어린 아이들은 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데 저희는 단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므로 그건 아직 저희들의 실정상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다양한 생각들과 청소년다운 기발한 그런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학습과 경험을 동시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 인격 도야와 그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저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김재식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 생각합니다. 네, 그 자원봉사 활동을 금전적인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고 하는 그 무보수성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러면 청담정부통신고등학교의 신동훈 학생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남을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주석 학생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저보다 낮은 처지에 있거나 조금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제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들에게 보탬이 되어서 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 보람감도 느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우리 김재식 학생과 그 비슷한 생각에다가 특별히 그 자율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특성과 같이 그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자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여고의 그 임재은 학생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전혀 어려운 환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그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배우고 그런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 4명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해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자원봉사의 어떤 그 개념과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이나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얘기한 것에 다 아마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원봉사 정의를 되게 크게 아마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 활동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복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이웃,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보수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 이제 무보수로다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보통 지속성, 계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6개월이라니 1년 동안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말씀드린 4가지가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현장에 나서기 전에 그 자원봉사에 대한 확고한 어떤 정의와 개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중고등학생의 그 자원봉사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그런 배경과 또 의미를 우리 그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 동아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방희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그 학교 현장에 도입된 그 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1995년도에 5월 31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봉사활동이 채택되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그 평가 체제로 인해서 학생들 개인의 그 특성과 다양성이 무시되고 교육화된 인간이 이제 양상됨으로써 당시 매스컴에서 많은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이제 학교에 도입하게 됐고, 이를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진학 시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현재 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그런 그 교육위원회의 어떤 훌륭한 그 취지나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충분한 활성화를 위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유로는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충분한 동기나 어떤 의식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선의 현장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학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본래 그 봉사활동에 도입된 교육적 목적은 이제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그런 교육적 의미보다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본래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재 봉사활동이 이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이제 지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참으로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여기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떠한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여름 여기 참가한 네 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10명의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설문지로 저희들이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학생의 10.7%가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대다수인 나머지 87.5%는 반드시 또는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근 6개월간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72.7%인 80명은 참여 경험이 있었고 27.3%인 30명의 학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는가라는 참여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먼저 학교 내의 점수 획득이나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8.2%로 가장 높았으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21.8%,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12.7%,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10.9%, 사회 발전의 이익을 위해 3% 등
응답자 중 약 70%가량의 학생이 비교적 의미 있는 동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71.9%로 나와 아니다의 28.1%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었고, 이는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학교 성적에 반영케 한 현 교육개혁 방안 도입에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먼저 공공기관 사무보조 20%, 환경보존활동과 단순노동이 각각 14.5%, 장애인 복지관 활동과 복지활동이 각각 11.8%와 4.5%로 나타났고, 영유아 돌보기 등 기타 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참여하게 된 활동 장소의 정보 출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1%는 학교나 친구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주변의 권유 17.3%, 동아리 14.5%, 봉사단체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됐으면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3.6%인 37명만이 응답해 학교에서의 자료 제공 필요 15.5%,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6.4%,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홍보물 제작 6.4%, 그리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의 연락 3.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항목에서는 경험이 있다가 37.5%, 없다가 62.5%로 나타나 많은 학생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 어디서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25%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나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비교적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 봉사단체나 각종 시설이 7.9%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가 3.1%에 불과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만일 자원봉사 활동이 학교 성적과 관계가 없다면 과연 몇 %의 학생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며 10% 이하 34.5%, 30% 이하 13.6%, 50% 이하 5.4%, 50% 이상 2.7%로 나타나 자원봉사 활동이 학교 성적과 관련이 없다면 그 참여율은 30% 미만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49.1%의 많은 학생이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편견이 사라졌다 6.4%,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6.4%, 자신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4.5%와 함께 기타 내용으로 편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등 자원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86명 중 15명이 봉사장소의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부감 11명, 봉사지에서의 불친절 7명, 단순노동에 국한된 봉사활동 7명, 인식부족 7명, 이동 방법이 어려웠다 6명 등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한편 어려웠던 점이 없다는 응답도 9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주관식 설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누군가를 전적으로 돕겠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의식과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했고, 다음으로는 봉사지에 대한 정보 제공센터 설립,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
단순 노동 이외에 폭넓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봉사기관의 불친절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점수제를 대폭 강화한다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재미있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이 조사를 위해서 여름 내내 학생들을 만나고 또 설문지를 또 수거해 오시고 또 이 내용들을 분석해 주신 평택 포럼의 교육 청소년 분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 토론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떠한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한강고등학교 이주석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강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 학교 선생님의 그 권유와 소개로 재활원 아이들과 1대1 교환을 맺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내신 점수를 따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냥 조금은 비효율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점점 그들과 생활을 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자발적이고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재현 학생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한 정신지체 장애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또래 애들이 그 아이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RCI라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항상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김재식 학생은 또 어떤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와서부터는 각종 시험이나 숙제 등으로 인해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이 비평준화 지역이라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내신 성적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주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동훈 학생은 어떠한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가 실업계이기 때문에 내신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또 봉사 점수가 내신 성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봉사 동아리에서 회원을 모집하길래 가입을 했고 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임재현 학생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자원봉사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 우리 참여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신 점수 획득을 위해서 시작을 했군요. 그렇지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시간에는 실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재식 학생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대부분 봉사활동을 도서관에서 하는데요. 항상 그곳에 가면 책 정리라든지 아니면 청소 등 항상 같은 일만 반복해서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청소라든지 아니면 서류 정리 등 직원들조차 귀찮아하는 일들만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땅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봉사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에만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같은 기관을 방문해 청소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 중 한 명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려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재식 학생처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뭐 이런 문제도 들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우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의 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신동훈 학생은 그럼 또 다른 어떠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 자원봉사 동아리에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 좀 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품앗이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평택 지역 안에 관련된 환경 정화 활동이나 문화재 보존 활동 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교는 물론 타 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기초교육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신동훈 학생은 다행히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전 교육이나 훈련을 또 충분히 받았고 또 스스로 그 자원봉사 동아리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서로 개발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좋은 경험을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강고등학교 이주석 학생은 또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한강고등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네, 한 분류로는 기숙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또 기숙사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숙사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장애인 아이들과 1대1 결혼을 맺고 2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생활하고 또 게임이나 뭐 축구도 같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장애 아이들이 저희 정상인과는 뭐 약간은 그런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많은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또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색다른 경험이군요. 그 방혜업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학교 당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지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다양한 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 경기도 교육청 단위로 지금 현재 많은 그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도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교육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작년에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품앗이 봉사단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한테 가장 그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번에는 그럼 그 학교 학생 전체가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그 효행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학생 전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은혜여고에서 또 RCY 그 단장을 맡고 있는 우리 그 임재은 학생의 경험은 좀 더 이게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요. 일단 다른 곳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의 여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에 쫓겨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원해서 한 거고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참고로 제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동명이들 회의자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은혜여자 종합고등학교 RCY 단원 40명이 말하는 각 장소별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동네 쓰레기 줍기나 사무실 청소 또는 문서 정리 등 있고요. 장소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잡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의 목적성 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로는 소방서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청소하기나 빨래하기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특히 소방서는 다른 곳보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이 장점이지만 역시 단순한 노동만을 하다 보니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 좀 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비상출동 시에는 가도 할 일이 없고요. 이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인데요. 거기서 하는 일은 안마해드리기나 목욕시켜드리기 그리고 말벗 해드리기나 청소해드리기로 비교적 다양한 봉사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말벗도 대드리고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보람도 느끼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치매나 심한 질병 때문에 사전교육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봉사 시간을 너무 후하게 적어주신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원인데요. 하는 일은 실내 청소라든지 또래 친구들과 같이 놀기입니다. 같은 또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같은 또래라는 것이 대상자의 심리적인 불편한 점으로 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봉사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체국인데요. 거기서는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장점은 아까 말한 동사무소와 같이 장소 접근이 쉽다는 점과 단순한 일이라 비교적 일을 하기가 쉽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역시 단순 작업으로 인해 봉사활동의 목적성을 상실한다는 것과 또 체계적인 봉사자의 관리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우 복지단체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비교적 장소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개별적인 봉사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역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범수 교수님께 한번 저희들이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발표한 그런 학생들의 경험 외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떠한 분야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 한번 학생들이 대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걸 제가 요약을 해봤더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순 보조라든지 그다음에는 환경종합봉사 또 문화재봉사 그다음에 이제 복지시설 분야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면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학생들의 숫자만큼 봉사거리가 많지 않다는데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일부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기획봉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이 학생들이 단순 봉사에서 탈피를 하려면은 앞으로 저는 기획봉사 쪽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할 때 학교 측에서 실수를 인정해 줘야지 앞으로 봉사활동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획봉사에는 이제 대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먼저 학생들이 기획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획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는 실천 단계를 해야 되죠. 봉사활동에 또 참여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평가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서로 이제 제기를 해서 기획해서 실천해서 마지막 평가 단계까지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을 다 실수로 인정해 주면은 상당히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역사회 곳곳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현장을 찾았을 때 아까 어떤 학생도 말씀했지만
담당 관리자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등 또 일부 자원봉사 활용 기간의 문제점도 이렇게 많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의 경험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더 문제점으로 향해서 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김재식 학생부터 한번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저씨께서 3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왔다고 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 같은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을 텐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 공공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게 된 그런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전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동훈 학생은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제가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밖에서나 학교에서도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라고는 하면서 정작 정보 같은 걸 주지는 않으니까 더욱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마련은 돼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학교에서 많이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중에 특별히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광고등학교의 이주석 학생은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 자원봉사 관련 기간에 친분관계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시간을 그냥 적어주신다거나, 또는 실제로 2시간을 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으로 적어주신 등 그런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스스로 마음에서 요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10시간을 한 학생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10시간을 얻는 학생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정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후회가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주석 학생의 지적은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정한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에 반영될 그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들이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임재은 학생은 어떤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독거노인 같은 거나 이렇게 요양원 등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태도이거든요. 노인분들을 대하려면 태도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나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또 치매로 인해서 심한 욕설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외면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시도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네.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그 체계적인 교육과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김범수 교수님께서는 좋은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그 좋은 대안과 방법들로 저희들의 가슴을 좀 후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뭐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참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 교수의 입장으로서 말이죠. 오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의 참 그 관찰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상당히 참 아주 예리하고 참 그 날카롭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평택 포럼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원봉사활동에는 그 동기부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발적인 동기부여하고 이제 그 의무적인 동기부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학생들한테 시수를 인정하는 그 의무적인 봉사를 갖다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무적인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봉사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봉사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학생들 얘기한 거 보니까 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1995년부터 시작한 것이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가 잘만 극복을 하면은 지금 최근에 평택시에서도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도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좋은 방법대로 우리 청소년 자신들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나 또 학교에서 계시는 우리 방 선생님 같은 그런 교사 선생님들, 또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들,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이 사회가 인정이 넘쳐 흐르고 따뜻한 사회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 좀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대안들, 좋은 또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나름대로 좋은 그런 해결 방법과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방법과 대안들을 한번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누가 할까요? 신동원 학생이 먼저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네. 저는 학교에서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많은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문제점에서도 드렸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봉사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으면 하고요. 또 봉사 동아리가 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동아리에서도 서로 정보 같은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광고등학교 이주석 학생은 또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안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은혜의 요구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있는 학교의 봉사활동 동아리를 더욱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그런 제공처나 그런 지식들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 지금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 형식적인 사인이나 도장 같은 그런 것은 말고 그런 담당자 분께서 정말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정말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뿌듯하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써주신다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기분이 좋고 또 써주시는 분들도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더 애착심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중요한 그 대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식 학생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좀 발표해 주시죠.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봉사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봉사 점수를 인정해주는 기관이 너무 공공기관에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너무 그런 것에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는 말도 없이 계속 일만 시키고 또 기관에서는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 불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요.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토론회를 위해서 또 그 좋은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경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임재현 학생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 시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제시기 학생의 이번처럼 이렇게 자원봉사를 위한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단순히 뭐 일에 그칠 때도 있고 거의 가면 목욕해드리기나 안마해드리기 같은 저희 이렇게 신체적으로만 도움을 드리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건 정신적인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도 되고 그분들도 이렇게 삶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학생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방혜엽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대안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특별히 대학원 과정에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논문을 쓰시고 발표하신 거로 알고 계신데 그 좋은 대안과 그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참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참 매우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학생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에 무엇보다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관심 이런 것이 이제 부합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련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 교육청이라든가 지역의 대학 이런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 일선 선생님들한테 봉사 관련 연수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이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내에서 순수 자원봉사 동아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 번째 이제 비용하고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운영 비용 내지는 그 자원봉사의 보험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현재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저는 굳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그런 소중한 그 경험의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그저 점수만을 위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를 위한 그런 활동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잘못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김범수 교수님, 오늘 이 토론회를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과 또 학생들의 그런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방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19세기나 20세기까지는 그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사회를 지도하고 참 그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의 사회는 IQ 지수보다는 그 EQ 지수라 그러죠. 뭐 SQ 지수, 그러니까 정서 지수, 나눔의 지수. 그래서 EQ 지수나
S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 지수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참 봉사거리가 매우 아주 없다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획봉사 쪽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일본을 좀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끝나고 미국하고 일본을 가봤더니 야, 참 역시 앞으로 한국이 무서운 나라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도 보고 다른 그 책에서도 보고. 근데 왜 무서운 나라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그 뭐 굉장히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응원을 한다라든지 열정적으로 응원을 한다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네가 버렸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것을 보고 외국의 많은 언론들이 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시 무서운 나라다.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제가 감명이 깊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이 하버드 대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것을 보고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 한국의 젊은이들 또 평택대학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토론은 전문가들만이 나와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나 결론을 내자는 것보다는 순수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한 진솔한 생각을 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다소 내용이 불충분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과 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